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관심을 끌었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가장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에서 38세의 민준김은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의 제국 김그룹은 기술부터 재생에너지까지 한국 경제의 전략적 부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밤에는 화려하게 빛나는 대도시의 특권적인 전망조차도 그가 느끼는 공허함을 달래줄 수 없었습니다. 김 사장님, 내일 오전 9시에 이사회 회의가 확정되었습니다. 10년 이상 그의 수석 비서로 일해온 미영이 인터폰을 통해 알렸습니다. 그리고 포브스 코리아에서 다음 호 인터뷰 확인을 원합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손목에 있는 고급 브랜드 시계를 조정했습니다. 모두 취소해 미영 씨, 내일은 자리를 비울 예정이야. 전화 너머로 긴장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미영은 그녀의 상사를 잘 알아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그룹을 15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민주는 한 번도 이사회 회의를 취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파트의 개인 서재에서 그는 자신에게 한 잔의 음료를 따르고 자개 테이블 위에 있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첫눈에 반하다라는 인기 있는 블라인드 데이트 리얼리티 쇼에 대한 그의 지원서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언론에 유출된다면 확실히 금융시장의 지진을 일으킬 결정이었습니다. 도시의 다른 한 곳 강남구에서 서현이는 5년 동안 일해온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2세의 그녀는 이전 관계에서 결코 찾지 못했던 피난처를 책 속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연스럽게 물결치는 갈색 머리와 수수한 안경테는 그녀의 개성과 잘 어울렸습니다. 진정성 있고 허세가 없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믿지 못할 거야.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지은이 그 시간에 거의 비어있는 도서관으로 갑자기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내가 너를 그 TV 프로그램에 등록했어. 첫눈에 반하다. 서현은 그녀가 들고 있던 책 더미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그녀는 안경을 초조하게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아, 친구야, 너는 사랑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너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었잖아. 이 책들에 파묻혀서. 지은은 그녀의 눈이 열정으로 빛나면서 활기차게 몸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그들이 내 프로필을 정말 좋아했어. 너는 예비 선발되었어. 서현은 앉아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항상 예측 가능성과 일상의 편안함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생각은 너무 터무니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서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은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장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것들이야. 한편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민주는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준호의 방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나갔어? 준호는 프로그램 신청서를 들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그룹 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있어. 처음으로 나는 주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아. 민주는 그의 목소리에 특이한 결단력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재산에만 관심 있는 여성들과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 것에 지쳤어. 모든 사람들이 내 개인 생활에 대해 추측하는 동안 사교 행사에서 웃는 것에 지쳤어. 준호는 그의 친구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20년 우정 속에서 그는 그를 이렇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도기에서 당신이 완전히 당신의 세계와 다른 누군가와 결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변호사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반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내가 정확히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 다음 날 아침 서현이 도서관에서 새 책을 분류하는 동안 그녀는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선택되었고 촬영은 2주 안에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운명은 겉보기에 양립할 수 없는 두 삶을 얽히게 하려고 했습니다. 한쪽에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가진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책 페이지에서 풍요로움을 찾았지만 비밀리에 자신만의 사랑 이야기를 갈망했던 사서가 있었습니다. 둘 중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은 그 겉보기의 충동적인 결정이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가 진정한 사랑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일련의 사건을 촉발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촬영 시작 전 2주는 소용돌이처럼 지나갔습니다. 서현은 흥분의 순간과 불안 발작 사이를 오갔고 민주는 자신의 결정을 절대적인 비밀로 유지하며 오직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공유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서현은 정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생각은 끊임없이 다가올 일로 방황했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지은이 팔 아래 패션 잡지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네 옷장을 새롭게 해야 해. 친구는 테이블 위에 잡지를 펼치며 외쳤습니다. 너는 전국 TV에 나올 거야. 멋져 보여야 해. 서현은 별로 열정 없이 잡지 중 하나를 넘겼습니다. 지은아, 나는 내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내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여야 해. 하지만 더 현대적인 옷을 입으면서도 너 자신일 수 있잖아. 지은이 주장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으로 변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라는 거야. 김그룹의 펜트하우스에서 민주는 자신만의 딜레마와 마주했습니다. 그의 전 여자친구이자 중요한 호텔 사업 가문의 상속녀인 유진 박은 방송국의 접촉을 통해 그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농담하는 거지, 민준. 그녀는 그의 사무실에 예고 없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결혼 리얼리티쇼? 그것은 당신의 평판을 망칠 거예요. 민주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수년간의 어려운 협상이 그를 이런 순간을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유진, 우리 관계는 1년 이상 전에 끝났어. 나는 당신에게 내 개인적인 결정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 순진하지 마세요. 그녀는 그의 책상에 가까이 다가가며 반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주의자를 생각해 봤어요. 당신은 실질적으로 당신의 이마에 사용 가능한 억만장자라는 팻말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유진의 말은 비록 매정했지만 민준의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냉소주의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급진적인 결정을 내리게 한 이유였습니다. 촬영 시작 전날 서현은 서울 동부에 있는 작은 집에 살고 있는 그녀의 어머니 정숙 여사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껏 가꾸는 작은 정원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제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현은 어머니가 식물에 물을 주는 것을 도우며 물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지혜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딸아, 가장 큰 실수는 인생이 우리를 놀라게 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란다.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지만 항상 행복은 우연으로 위장하여 우리 문을 두드린다고 말했단다. 한편 민주는 촬영 시작 전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인 준호는 일련의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들은 기밀 유지 계약입니다.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서명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는 계속하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유언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종류의 것인가요? 당신이 결혼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은 조항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김그룹의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동안 결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게시는 민준에게 복부에 펀치를 맞은 것처럼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출발 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첫 촬영일 아침, 방송국 스튜디오는 활동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서현은 일찍 도착했고 지은과 함께 구입한 단순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그녀는 그것을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장실에서 민주는 맞춤형 이탈리아 정장의 넥타이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서인 미영은 소셜미디어와 가능한 정보 유출을 모니터링하는 팀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재훈, 정은 참가자들을 최종 지시사항을 위해 모았습니다. 총 5쌍이 있었지만 오직 한 쌍만이 시즌의 주요 초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의 순간까지 파트너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이전 상호작용은 녹화된 증언과 편지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혼은 모든 법적 의미를 가진 실제 결혼입니다. 서현은 속이 떨렸습니다. 몇 시간 안에 그녀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의 다른 쪽에서 여러 벽과 복도로 분리되어 민주는 정확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 중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삶이 어떤 TV 작가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얽히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단지 그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모든 것을 시험할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조명이 밝게 빛나는 동안 서현은 격리된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그녀에게 건네준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복합 건물의 다른 쪽에서 민주는 그의 평소에 침착한 자세를 유지했지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5분 후에 결혼식 촬영을 시작합니다. 한 제작자가 서현이 있는 방을 빠르게 지나가며 발표했습니다. 친구를 동반하기 위한 특별 허가를 받은 지은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어 친구야, 너 정말 아름다워. 지은이 서현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정리하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합의한 것 기억해. 너 자신이 되어 아무도 너의 빛을 줄이지 못하게 해. 메인 분장실에서 준호는 민준을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십억 원대의 회의를 어떤 신경증도 보이지 않고 이끄는 데 익숙한 사람에게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시간이 있어. 준호가 반은 농담으로 반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변호사들을 동원할 수 있고, 아니, 민준이 넥타이를 10번째로 조정하며 중단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완전히 대본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싶어. 심지어 내 아버지도 계획하지 못했을 일을. 의식이 거행될 대형 홀은 흰 꽃과 부드러운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각 반응, 각 시선, 망설임의 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재훈정 진행자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두 주목, 신랑의 입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 준비. 민주는 스포트라이트에 익숙한 사람의 특징적인 우아함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그의 취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했고 다른 참가자들의 논평이 배경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게 김민준이야? 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에게 속삭였습니다. 김그룹의 억만장자. 소문이 스튜디오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현은 아직 자신의 방에 있으면서 미래 남편의 정체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호흡을 조절하고 입장 중에 드레스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순간이 왔습니다. 재훈이 카메라를 향해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신부가 곧 미래의 남편을 만날 예정입니다. 모두를 놀라게 할 만남이 될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서현이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성격을 대표하기 위해 선택한 하늘색 드레스는 전통적인 흰색 웨딩드레스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제작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고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은 두 사람의 기억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민주는 그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사회적 서클의 여성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현은 마침내 그녀의 신랑이 누구인지 알아차렸을 때 수천 개의 기대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약간의 떨림을 드러냈습니다. 카메라는 그가 인사를 위해 손을 내민 정확한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그 상황에서는 너무 형식적인 제스처였습니다. 서현은 그 인사를 받아들이며 접촉의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예상보다 더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혼인 서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의식을 시작했지만 서현과 민준 모두 각자의 사적인 공간에 갇혀 있는 것 같았고 각자 자신의 생각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례의 말은 멀게 들렸고 거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은은 모든 것을 걱정과 희망이 섞인 감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녀의 겉보기 평온함을 통해 형성되고 있는 폭풍의 신호를 볼 수 있었습니다. 홀의 다른 쪽에서 준호도 증가하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준의 모든 표정을 알고 있었고
그 순간 그의 생각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갈등 중이었고 자신의 기대와 눈앞에 펼쳐진 현실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결합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말하거나 영원히 침묵하십시오. 주례는 의식을 따라 선언했습니다. 이어지는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 했습니다. 카메라는 참석자들의 얼굴을 훑으며 놀라움에서 불신까지 다양한 표정을 포착했습니다. 첫 줄에서 민준의 비서인 미영은 소셜미디어에서 그 순간이 가질 파급력을 예상하며 태블릿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은 이서현 씨를 정식 부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민준의 망설임의 순간은 짧았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서현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에 대비하며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던 망설임의 순간 후 민준은 마침내 예라고 말했습니다. 서현 역시 자신도 몰랐던 용기로 결혼에 동의했습니다. 반지는 카메라의 주시 아래 교환되었고 카메라는 한국 TV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커플의 단 하나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리셉션은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가장 고급스러운 홀에서 열렸습니다. 희귀한 난초와 황금빛 환경을 반사하는 크리스탈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서현은 매혹과 불편함이 섞인 감정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고 이야기의 잘못된 위치에 있는 등장인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자연스럽게 웃어요. 또 다른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는 동안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의식이 시작된 이후로 그룹 주가가 이미 3% 하락했어요. 제 미소가 당신의 주가를 도와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서현이 인공적인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주식시장 그래프와 결혼했어야 했을 거예요.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날카로운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유진박이 그녀의 특유의 우아함으로 접근하며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민준 자기야, 유진은 서현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며 외쳤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의식이었어요. 당신 아버지는 확실히 매우 독창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서현은 유진의 목소리에서 풍자를 느꼈지만 자신을 단단히 지켰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분류하며 보낸 수녀는 그녀에게 가장 좋은 이야기가 항상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시작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양, 민준의 비서인 미영이 마치 마법처럼 나타나며 개입했습니다. 당신이 요청한 차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진이 떠난 후 서현은 비교적 사적인 순간을 이용하여 이제 그녀의 남편인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민준은 분명히 긴장하고 있었고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사업 문제에 대해 준호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서현이 갑자기 중요한 것을 기억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서관이 왜요? 민준이 마침내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몇 주 동안 자리를 비울 거라고 알려야 해요. 그냥 직장에서 사라질 수는 없어요. 민준은 그녀가 뭔가 터무니없는 것을 말한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직장? 당신은 아직도 도서관에서 일할 계획인가요? 물론이죠. 서현은 점점 커지는 짜증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뭘 기대하셨어요? 중매 결혼 때문에 제 전체 인생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논쟁이 더 심화되기 전에 그들은 재훈정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새 집, 민준의 펜트하우스로 떠날 시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리무진 안에서 돌아오는 길에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서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도시가 그 높이와 속도에서 다른 윤곽을 얻는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방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민준이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아래층에 있어요. 미영이 당신이 정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할 겁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서현이 풍자를 참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로맨스에 관한 책을 쓰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민준의 입가에 작은 진짜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의 솔직함에는 그를 매혹시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서현은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직원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가정부, 개인 요리사, 운전기사, 경비원들. 미경 가정부는 그녀를 그녀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제가 당신의 옷장을 보여드리라고 하셨어요. 미경이 서현의 전체 아파트보다 더 큰 방의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내일 새 컬렉션을 위한 치수를 재러 올 겁니다. 새 컬렉션이요? 서현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부인. 김 사장님이 부인을 위해 주문한 완전한 옷장이요. 그는 새로운 사회적 지위에 맞는 무언가에 대해 언급했어요. 서현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미경이 나간 후 그녀는 자신에게 취약한 순간을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어디에 말려든 거지? 그녀는 목소리가 잠기며 물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 한가운데 있는 거지. 친구가 그녀를 격려하려고 시도하며 대답했습니다. 책에 대해 항상 하는 말 기억해? 가장 좋은 책들은 우리를 안락존에서 끌어내는 책들이라고. 한편 펜트하우스의 사무실에서 민주는 준호와 자신만의 어려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 헤드라인이 이미 돌기 시작했어. 변호사가 태블릿에 있는 뉴스를 보여주며 알렸습니다. 시장은 갑작스러운 결혼에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 시장은 적응해야 할 거야. 민준이 자신에게 한 잔의 음료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회사업을 관리하는 대신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아내에 적응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유 원장의 조항은?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녀에게 말할 거예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도시의 불빛을 관찰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먼저 그녀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던 것은 그 정확한 순간에 그들의 삶이 어느 한 사람도 예견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외관과 첫인상 뒤에서 운명은 단순한 결혼 계약보다 훨씬 더 복잡한 줄거리에서 얽히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첫 번째 공존 주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서현은 민준의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아내가 새로운 지위의 특권을 누리는 대신 소박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긴장된 어느 아침 서현이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민준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가 가십 잡지를 들고 말했습니다. 표지에는 세기의 신데렐라, 억만장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신비로운 사선은 누구인가? 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그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현은 한숨을 쉬며 어깨에 가방을 고쳐 메었습니다. 일에 늦었어요, 민준 씨. 그게 바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커피 테이블에 잡지를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당신이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그것이 당신의 전략이라고. 뭘 위한 전략이죠? 서현이 붕괴로 목소리가 떨리며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의 돈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교면에 등장하기 위해서. 당신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민준 씨? 당신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누군가가 진정성 있을 때 알아보지 못해요. 이 폭발은 민준을 놀라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수줍은 사서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강한 신념을 가진 여성을 보았습니다. 제안이 있어요. 그가 어조를 부드럽게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오세요. 중요한 자선 만찬이 있고 제 아내로서 당신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서현은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세계가 아니었고 그녀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민준의 시선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만찬은 청와대에서 열렸고 한국 사회의 상류층을 모았습니다. 스타일리스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녀 자신이 선택한 우아하지만 수수한 드레스를 입은 서현은 분석적인 시선으로 환경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자기야, 우아한 노부인이 다가왔습니다. 이분이 당신의 새 부인이신가요? 서현, 김입니다. 민준이 말할 수 있기 전에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성을 사용한 것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밤이 진행될 때 서현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근처 테이블에서 유진은 민준의 사무실 사진에서 알아본 사람과 활기차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김그룹의 부사장인 이준영입니다. 저 사람이 이준영 부사장이죠? 서현이 민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전 여자친구가 당신 회사의 부사장과 그렇게 친밀한가요? 민준은 새로운 관심으로 그 장면을 관찰했습니다. 좋은 관찰이군요. 그가 서현의 통찰력에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서현은 판단의 시선들, 속삭이는 논평들, 억제된 웃음소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움츠러드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비밀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식돌한 사교계 인사가 러시아 문학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하고 그녀를 깎아내리려고 했을 때 서현은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심오한 분석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민주는 그의 아내가 편견을 존경으로 바꾸는 것을 매혹되어 지켜보았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면서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저를 놀라게 했어요. 민준이 한 잔의 음료를 따르며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과소평가해요. 민준 씨. 서현이 하이힐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처음 재단에서 저를 봤을 때 저를 과소평가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제가 사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저를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을 알아요. 지식이 힘이고 자신에게 진실되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다는 것을요. 민주는 다른 눈으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가 전에 알아채지 못했던 그녀 안에 있는 힘이 있었고 그것은 그의 외관 세계와 대조되는 진정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현은 도서관의 자신의 책상 위에 난초 꽃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카드에는 간단히 어제 고마웠습니다. 김존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지은은 흥분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야, 빙산이 녹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러나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습니다. 그 같은 오후 이준영은 민준과 급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주제는 주주들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그룹 계정의 의심스러운 불규칙성이었습니다. 흥미롭네요. 민준이 회의에 대해 언급했을 때 저녁 식사 중에 서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직후에 이런 불규칙성이 나타난 것이. 민준은 공중에서 포크를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아내 단순한 사서가 비즈니스 일상에 눈이 멀어 그가 알아차리지 못한 연결고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진정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억만장자와 사서로서가 아니라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는 두 사람으로서. 왜 정말로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서현이 그들 사이에 자리 잡은 편안한 침묵을 깨며 물었습니다.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유언장의 조항이 그의 양심에 무겁게 짓눌렸지만 무언가가 그를 완전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직은. 아마도 당신과 같은 이유일 거예요. 그가 조심스럽게 단어를 선택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인공적으로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지친 거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은 그 대화가 그들의 삶에 깊은 변화의 시작을 표시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도시가 바깥에서 잠든 동안 운명이 하나로 모은 두 사람이 마침내 외관을 넘어 서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부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일상은 자체적인 리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현은 도서관에서의 일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몇몇 오후를 그룹의 사회 프로젝트를 더 잘 알아가는 데 할애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아내의 통찰력 있는 관찰에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쁜 어느 오후 도서관에서 서현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고급 테일러 수트를 입은 유진박이 책 선반 사이에서 데이지밭의 난초처럼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김 부인이 나를 보내는 곳이 여기군요. 유진이 호기심과 경멸 사이를 오가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정말 소박하네요. 서현은 그녀의 전문적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특정 책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실은 유진이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며 여자 대 여자로서 경고를 하러 왔어요. 민준에 대해 당신이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 결혼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그녀가 계속하기 전에 책 더미를 들고 다가온 지은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서현아, 어린이 문학의 새 볼륨 분류에 내 도움이 필요해. 유진은 물러섰지만 테이블 위에 명함을 남기지 않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을 때 전화하세요.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의 저녁 식사 동안 서현은 민준을 더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워 보였고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내일 임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준영이 최근 제 결정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문서를 제출했어요.
우리 결혼을 포함해서요? 서현이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네, 그는 제 판단이 손상되었을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서현은 생각에 잠겨 손가락에 반지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준영이 항상 유진과 함께 사교 행사에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리셨어요? 그녀가 오늘 도서관에 있었어요. 이것이 민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녀가 뭘 원했죠? 당신에 대한 신비로운 암시를 하려고요. 제가 진실을 알고 싶을 경우를 대비해 명함도 남겼어요. 민준은 그의 위가 침몰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언장의 조항이 납처럼 그의 양심을 짓눌렀습니다만 서현, 그가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순간 그들은 식당에 급하게 들어온 미영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김 사장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긴급합니다. 그룹 주가가 아시아 시장에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나머지는 전화 통화와 비상회의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서현은 민준이 그의 사무실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임원팀을 조정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휴식 시간에 그녀는 차 한 잔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민준은 놀라운 제스처의 음료를 받아들였습니다. 고마워요. 이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요. 알아요. 서연이 근처 안락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제일 가치 있는 책들이 가장 다른 표지를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배웠어요.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고 내부에 있는 보물을 놓쳐요. 민주는 호기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서 어떤 보물을 찾았다고 생각하나요? 모든 권력과 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옳은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요. 때로는 그것을 위해 더 복잡한 길을 택하더라도요. 그 코멘트는 민준을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거기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소평가했던 여자가 놀라운 명료함으로 그의 방어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회 회의 전에 서현은 도서관의 그녀의 책상 위에서 한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책, 오만과 편견의 오래되고 희귀한 초판본이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첫 인상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김민점 장면을 목격한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나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준영과 유진은 강남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나 그들의 계획의 다음 단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유원장은 우리의 비장의 카드입니다. 유진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서현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결혼이 단지 그룹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예요. 이준영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김제국은 새로운 리더십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의 가장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꽃피기 시작한 진정한 사랑에 변화하는 힘을 말입니다. 서현은 민준의 소지품 사이에서 발견한 오래된 폴더를 정리하고 있을 때 펜트하우스에서 책을 몇 권 가져온 도서관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젊은 시절의 그의 사진, 김그룹의 성장에 관한 신문 헤드라인, 그리고 내 아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찾았을 때 라는 표시가 있는 봉인된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봉투를 들고 떨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전에 그녀는 아파트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회의가 어땠어요? 서현이 폴더를 살짝 옆으로 치우며 물었습니다. 어려웠어요. 그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준영이 이사회 일부를 설득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지난 몇 달 동안의 모든 결정을 검토하고 싶어 해요. 서현은 가까이 다가가 그에게 와인 한 잔을 건넸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더 괴롭히고 있어요. 그렇죠? 민주는 그녀의 통찰력에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주 만에 그녀는 그를 수년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잘 그의 표정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어요. 그가 망설이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그룹의 설립에 관한 것이요.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서현. 유언장에 관해서, 우리 결혼의 진짜 이유에 관해서,
전화가 울려 순간을 중단시켰습니다. 미영으로부터 긴급한 소식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경제투데이 포털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사장님이 결혼 전에 그룹 주식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정보를 조작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서현은 민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할게요. 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녀가 그의 손을 잡으며 그를 중단시켰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거예요. 함께. 그 단어, 함께는 민준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은 2차적인 의도 없이 누군가가 그의 짐을 나누겠다고 제안한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도서관에서 다음 날 서현은 자신만의 조용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책과 문서를 정리하는 것은 그녀에게 겉보기에 연결되지 않은 정보를 연결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지은아, 그녀가 친구에게 몇 가지 오래된 뉴스를 보여주며 불렀습니다. 이 날짜들을 봐. 김그룹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유진은 회사에 누군가 전략적인 사람과 관련이 있었어. 지은은 조용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녀가 이준영과 가깝대. 정확해. 그리고 민준과 내가 결혼한 직후에 문제가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야. 한편 김그룹 본사에서 민준은 예상치 못한 동맹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이준영이 결혼 훨씬 전부터 데이터를 조작해왔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가 하락을 강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낮은 가격에 구매하고 통제권을 얻기 위해서죠. 그날 밤 서현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도시를 바라보며 테라스 위에 있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읽는 이야기에서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주인공들은 항상 해피엔딩 전에 가장 큰 시련을 겪어요. 민준은 그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피엔딩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책과 달리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끝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서서 섬세하게 그녀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서현, 유언장에 관해서 쉿! 그녀가 그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미 그 조항에 대해 알아요. 오늘 몇 가지 문서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더 발견한 게 뭔지 알아요? 당신과 아버지의 사진들, 같은 결단력 있는 시선, 옳은 일을 하려는 같은 의지를 봤어요. 민준은 어깨에서 무게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나지 않았어요? 당신이 부분적으로 조항 때문에 결혼했다는 사실에? 아마도. 하지만 책으로 일하면서 배운 게 뭔지 알아요? 가장 좋은 로맨스는 캐릭터들이 잘못된 이유로 시작했더라도 천천히 사랑에 빠지는 것들이에요.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미영으로부터의 메시지로 진동했습니다. 이준영이 다음 날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나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민준이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서현은 결단력 있는 빛이 그녀의 눈에 반짝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절대 잊지 못할 쇼를 보여줍시다. 제게 아이디어가 있어요. 부부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 밤이 그들의 관계에서 변화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반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가장 야심찬 꿈의 도서관에서 서현은 억만장자 옆에서 자신의 가장 큰 모험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가치가 돈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아침은 김 부부의 펜트하우스에서 이례적인 움직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현은 모두를 놀라게 하며 도서관의 수줍은 사서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자연스러움으로 상황의 통제권을 잡았습니다. 미영 씨, 그녀가 식탁을 작전 본부로 변형하며 테이블 위에 다양한 문서를 정리하면서 불렀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룹 재단 본부 방문을 예약해 주세요. 그리고 준호 씨, 당신은 이사회 회의에 오래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나요? 민주는 그의 아내가 완벽한 친절함과 권위가 혼합된 상태로 팀을 조정하는 것을 감탄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전날 밤 테라스에서 몇 시간 동안의 대화 후 그녀는 그녀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나요? 그가 두 잔의 커피를 들고 가까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서현은 음료를 받아들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서 분류는 내게 역사가 항상 단서를 남긴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내가 발견한 그 오래된 사진들 기억나요? 당신 아버지는 회의 기록을 정리하는 특정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진이 그룹의 임원들에게 접근한 날짜에서 패턴을 발견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준호가 흥미를 갖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단지 우연히 임원들과 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는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영은 그녀가 조종하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순간 가정부인 미경이 서둘러 방에 들어왔습니다. 서현 부인 박유진 양이 건물 로비에 있습니다. 올라오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현은 민준과 의미 있는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올라오게 해도 좋다고 하세요. 모든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시간이 됐어요. 유진이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 그녀가 분명히 기대하지 않았던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위협하려고 했던 불안한 사서 대신 그녀는 확신에 찬 여성을 만났고 그녀를 분명한 존경으로 대하는 문서와 임원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유진, 서현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오신 것 잘 됐네요. 마침 몇 가지 흥미로운 문서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알아요. 그룹 임원들과의 당신의 이전 관계에 대한 매혹적인 기록을 발견했어요. 유진의 인공적인 미소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베니스 아닌가요? 서현이 폴더를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여기에 지난 5년 동안 당신의 모든 전략적 접근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각 관계가 김그룹의 중요한 순간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민준이 다가와 지지의 표시로 서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영입니다. 또 다른 우연일까요? 당신들은 아무 증거도 없어요. 유진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서현은 당신이 주요 임원들에게 접근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주식 움직임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스러운 은행 송금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서현이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서가 되는 것의 아름다움이 뭔지 알아요? 아무도 당신이 점을 연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가 저를 전시용 아내로 이 세계에 속하지 않는 단순한 여자로 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 인생이 정보를 정리하는 데 헌신되어 있다는 것을 잊었어요. 유진은 확실히 창백해졌습니다. 당신들은 뭘 원하나요? 하준영이 기자회견을 취소하도록 설득해 주세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당신은 김그룹의 사업에서 완전히 떠날 겁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서현은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문서가 언론에 전달될 것입니다. 박씨 가문의 상속녀가 수년 동안 내부 정보를 조작해 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 정말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요. 유진이 눈에 띄게 흔들린 채 떠난 후 민주는 서현을 꽉 안았습니다. 당신은 놀라워요, 알아요? 우리는 놀라워요. 그녀가 정정했습니다. 함께 그 오후 이준영의 어떤 움직임도 대처하기 위한 마지막 세부 사항을 준비하는 동안 서현은 지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야, 안 믿을 거야. 유진이 방금 가방을 다 싸서 파리로 향하는 것이 목격됐어. 서현은 민준과 공모적인 시선을 교환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올해 휴가를 가기로 한 것 같네요. 나중에 테라스에서 석양을 지켜보며 민준은 서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 프로그램에 등록했을 때 내 세계를 이해하는 아내를 찾고 있었어요. 그것을 완전히 변화시킬 사람을 찾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읽은 어떤 책보다 더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찾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녀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소식을 가진 미영이었습니다. 이준영이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계획이 성공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승리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고 건설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그들은 계약이나 유언장 조항이 아닌 훨씬 더 강한 무언가, 상호 사랑과 신뢰에 의해 진정으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영의 김그룹 사퇴 소식은 금융시장에 진정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급락했던 회사 주식은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현과 민준에게 진정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연은 도서관에 도착해 그녀의 책상 위에 선정적인 잡지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김그룹의 최근 위기에서 그녀의 역할에 대해 추측하는 헤드라인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국을 구한 사서 한 잡지는 말했습니다. 로맨스에서 재정까지 김 부인이 그룹을 어떻게 혁명화했는가 다른 잡지가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미친 짓이야. 지은이 잡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이 굉장한 이야기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 서현은 한숨을 쉬며 잡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미친 거지?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 2달 전에 나는 책에서 사랑 이야기를 꿈꾸는 수줍은 사서일 뿐이었어. 그리고 이제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친구가 미소 지으며 마무리했습니다. 김그룹 본사에서 민주는 자신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스캔들 후 이사회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가 필요합니다. 가장 오래된 이사 중 한 명이 주장했습니다. 그룹의 다른 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 민주는 그의 대답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의 저녁 식사 동안 민주는 서현에게 그의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그룹의 문화재단을 맡아주길 원해요. 그가 아내의 반응을 주에 깊게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독특하고 가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서현은 거의 와인에 목을 메울 뻔했습니다. 저요? 하지만 도서관은요? 당신은 그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나는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싶어요. 도서관을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복제될 수 있는 모델 문화 센터로 변환하고 싶어요. 서현의 눈은 가능성에 빛났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다양한 형태의 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나는 그룹의 힘을 사용하여 의미 있는 것, 숫자를 넘어서는 것을 만들고 싶어요. 그들이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서현의 어머니인 정숙 여사의 전화로 중단되었습니다. 따라 정숙 여사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금 TV에서 너의 이야기를 봤어. 너무 자랑스러워. 서현은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일 여기서 저녁 식사하러 오실 수 있으세요? 전할, 소식이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서현은 민준이 사랑스럽게 그녀를 관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꿨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나는 항상 성공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때로는 우리가 인생이 우리를 놀라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다음 날 정숙 여사와의 저녁 식사 동안 서현과 민주는 문화재단에 대한 그들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강남의 단순한 노부인은 눈물이 고인 차에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너무 행복해했을 거야. 그녀가 서현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네가 사람들의 삶을 감동시키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말했어. 나중에 테라스에서 서현은 생각에 잠긴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그에게 기대며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내가 그 프로그램에 서명했을 때 아버지의 유언장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었어요. 결국 그의 마지막 가르침에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진정한 유산은 물질적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감동시키는 삶에 있다는 것이죠. 그가 그녀를 더 강하게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위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그의 계획이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됐다는 것을 보고 그 순간 미영이 손에 봉투를 들고 테라스에 들어왔습니다. 서현 부인, 이것이 방금 당신에게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주 문화부의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문화센터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고 가능한 협력 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원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가 이미 날개를 달고 있는 것 같네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현은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순한 사서에서 문화재단의 이사로, 사랑 이야기의 독자에서 자신만의 로맨틱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직함이나 성취가 아니라 마침내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문화센터 프로젝트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서현은 김그룹 본사의 한층 전체를 문화와 교육에 전념하는 공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전에는 차갑고 기업적이었던 벽들이 이제는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고, 회의실들은 문학 및 문화 워크숍을 위한 공간으로 개조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서현이 독서 장려 프로그램을 조정하기 위한 초대를 받아들인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꿈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그날 아침 재단에 있는 그녀의 새 사무실에서 서현을 기다리고 있는 깜짝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책 제인 에어의 오래되고 희귀한 판본이 있었고, 민준의 헌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쓰는 가장 좋은 로맨스를 가르쳐준 여성에게. 그녀가 선물을 감상하는 동안 서현은 미영의 전화에 놀랐습니다. 서현 부인, 죄송하지만 미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언론이 당신의 임신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서현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와 민주는 일주일 전에야 소식을 알게 되었고 한동안 비밀로 유지할 계획이었습니다. 양성 반응 테스트는 아직도 그녀의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죠? 그녀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누군가가 정보를 유출한 것 같습니다. 그룹 주가가 이미 소식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현은 한숨을 쉬며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모든 측면이 그녀의 사생활을 넘어선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룹의 메인 사무실에서 민주는 자신만의 걱정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첫 검사 결과가 도착했고 임신 중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전적 상태를 드러냈습니다. 김 사장님, 긴급 상담 중에 그의 개인 의사가 불렀습니다. 상태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지만 공황 상태에 빠질 이유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의학은 이 분야에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멀리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를 생각했고 그가 항상 인생이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서현을 테라스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숄로 감싸여 있었고 생각에 잠겨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그가 뒤에서 그녀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아기의 상태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 빨리 공개되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도서관에서의 조용한 삶이 그리워요. 민주는 그녀를 자신에게로 돌려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요? 때로는 가장 큰 도전이 가장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봐요. 우리가 함께 구축한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건설할 모든 것, 그녀가 아직 눈에 띄지 않는 배에 손을 얹으며 완성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차와 비스킷을 담은 트레이를 가져오는 미경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서현 부인,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아기 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부가 다정한 미소로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안 된다고 말해주세요. 민준이 모두를 놀라게 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일을 할 거예요. 서현은 그가 차 열쇠를 집어들자 그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방문하러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오실 예정인 손자 또는 손녀에 대해 직접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정숙 여사의 집으로 가는 길에 서현은 운전하는 남편의 옆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몇 달 전에는 그렇게 거리감 있고 형식적이었던 그 남자가 이제는 그렇게 친밀한 가족 순간을 공유하는 것을 중요시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정숙 여사의 집의 소박함 속에서 차 한 잔과 과거 이야기 사이에서 부부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노부인의 눈에 있는 진정한 행복은 서현이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따라
그들이 떠나기 전에 정숙 여사가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는 항상 진정한 분은 삶의 작은 기쁨에 있다고 말했어. 네가 물질적 부뿐만 아니라 특히 마음의 부도 찾았다는 것을 봤구나.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서현과 민주는 아기의 도착을 위해 필요한 적응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제국의 상속자 이상으로 그 아이는 모든 확률을 거슬러 서로를 찾고 완성한 두 세계의 결합을 대표했습니다. 알아요. 서현이 그녀가 따로 챙겨둔 어린이 책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마침내 당신 아버지가 왜 그 조항을 유언장에 넣었는지 이해한 것 같아요. 왜죠? 민준이 호기심이 생겨 물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진정한 가치가 돈에 있지 않고 그것을 건설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당신이 그것을 또한 볼 수 있도록 도울 사람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김문화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임신 5개월인 서현은 의료상담과 새로운 책임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마지막 준비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그녀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변모했습니다. 수치가 인상적이에요. 지은이 예비 통계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공식 개관 전에도 이미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1,000명 이상이 등록했어요. 서현은 미소를 지으며 이제 눈에 띄게 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의사들이 여자아이라고 확인한 아기는 그녀가 일에 열중할 때마다 항상 활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개관을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해야 해요. 그녀가 초대 명단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도지사가 참석을 확인했고 다른 주의 문화부 장관들도 여럿 확인했어요. 그 순간 미영이 급하게 방에 들어왔습니다. 서현 부인 상황이 있습니다. 주간지에서 당신에 대한 표지 기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저에 대해서요? 서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나라에서 가장 권력 있는 남자 중 한 명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현장을 혁명화하고 있는 사서의 이야기를. 서현은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언론의 관심에 완전히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노출이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그룹의 사무실에서 민주는 자신만의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이사회는 문화센터 모델을 다른 도시로 확장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부 주주들은 경제적 불안정 시기에 사회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민준이 긴장된 회의 중에 주장했습니다. 이 투자의 사회적 수익은 엄청나고 그룹의 평판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긴 하루의 일과 후 부부는 집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은 특히 피곤해 보였고 민주는 그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소파에 그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때로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어울리지 않으면 어떡하죠? 문화센터, 재단, 엄마 되기. 민주는 그의 손 사이에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날을 기억해요. 나는 내 편견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만난 가장 특별한 사람을 알게 될 기회를 거의 놓칠 뻔했어요. 서현은 미소를 지으며 재단에서의 그 날을 기억했습니다. 누가 망설임의 그 순간이 이 모든 것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정확해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문화센터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우리 딸은 당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 순간 아기가 마치 동의하는 듯이 강하게 발차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으며 그 친밀한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다음 날 주간지 인터뷰 중에 서현은 그녀의 솔직함과 단순함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진정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사회적 지위나 외모가 아니라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뷰가 마무리될 무렵 서현은 강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아기의 유전적 상태로 인해 휴식의 필요성에 대해 경고했지만 그녀는 피로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서현 인터뷰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민준이 그녀를 바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그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그녀의 창백함은 반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1년의 검사 후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앞으로 몇 주 동안 그녀의 활동을 크게 줄여야 할 것입니다. 아기의 상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문화센터 개관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고통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민준이 결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할 겁니다. 함께 처음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문화센터의 팀은 강력한 CEO인 민준 김이 책을 정리하고 개관의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장님이 이걸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 직원이 감명을 받아 말했습니다. 네, 필요해요.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은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지시된 대로 휴식을 취하며 서현은 준비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자의 중에 모든 것을 조정하게 된 지은은 그녀에게 모든 진전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놀라운지 알아요? 방문 중에 지은이 말했습니다. 민준이 모든 것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맡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는 정말 변했어요. 서현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지은아. 그는 단지 모든 보호층 아래에 항상 있었던 진짜 자신을 보여주었을 뿐이에요. 밤에 침대에 누워 민준은 아기에게 소리내어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서현이 그에게 가르쳐준 습관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왕자였고 그 아이러니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으로만 올바르게 볼 수 있다는 책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가 어둑한 방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서현은 눈을 감고 완전함을 느꼈습니다. 거기 그 순간 그녀는 항상 꿈꿔왔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인생의 목적, 그리고 더 아름다운 미래의 약속. 김문화센터 개관의 큰 날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 권력의 상징이었던 건물이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벽들은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고 책장들은 각층의 따뜻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서현은 의학적 권고에 따라 화상 통화를 통해 집에서 마지막 준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7개월의 배는 이제 꽤 눈에 띄었고 어린 시절 서현이 알았던 첫 번째 사설을 기념하여 이름 지어진 소피아는 그날 아침 특히 활동적인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요. 지은이 메인 홀을 보여주기 위해 카메라를 조정하며 확인했습니다. 민준이 직접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했어요. 믿지 못할 거예요. 그가 당신이 좋아할 방식으로 모든 것이 되도록 듀이 10진 분류법을 사용해 책을 정리했어요. 서현은 감동을 받아 웃었습니다. 강력한 사업가가 그녀가 좋아할 방식으로 모든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분류 시스템을 배울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문화센터 본부에서 민주는 개관 연설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을 때 준호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이 이미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아버님의 옛 사무실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수철 김의 특유한 필체로 써진 노란색 봉투였습니다. 내 아들이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날에 열어볼 것. 약간 떨리는 손으로 민주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마침내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그의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크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유언장의 조항은 결코 그룹의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숫자 너머를 볼 수 있도록 도울 사람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제국은 이익보다 더 큰 목적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것을 찾으세요. 사랑을 담아 당신의 아버지. 민주는 눈이 젖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이치에 맞았습니다. 개관식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어 서현이 집에서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게 했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위해 특별히 만들게 한 안락 의자에 편안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문화 공간이 아니라 공유된 꿈을 개관하는 것에 큰 감동을 느낍니다. 민준이 그의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용감한 사서가 내 인생에 들어와 진정한 보물이 금고에 보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정숙 여사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전체 커뮤니티의 삶을 변화시킨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이 문화센터는 사회적 프로젝트 이상입니다.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선반의 각 책, 이 벽의 각 예술작품, 우리가 여기서 개발할 각 교육, 프로그램은 나에게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준 특별한 여성의 마음을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집에서 서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이제 가까운 친구가 된 미영이 지지의 표시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연설 후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다가오는 부부의 딸을 기념하여 소피아 김 장학금 프로그램의 발표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외된 지역사회의 젊은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지식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행사의 마지막에 모든 기대와 의전을 거역하고 민준은 행사를 일찍 떠났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더 중요한 것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서현이 안락 의자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태블릿은 여전히 행사의 방송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안녕, 그녀가 깨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연설이 아름다웠어요. 최고의 선생님에게서 배웠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오늘 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옳았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요. 사랑이 힘이나 통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쳐 줄 사람이요. 그 순간 소피아가 강하게 발차기를 해서 둘 다 웃게 했습니다. 그녀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서현이 농담했습니다. 물론이죠. 민준이 아내의 배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처럼 헤아릴 수 없이 현명해요. 김문화센터는 성공 모델이 되어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 재현될 것입니다. 서현과 민준은 가족, 일, 사랑의 균형을 맞추며 함께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로맨스는 마음으로 쓰는 것임을 증명하며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억만장자는 그의 가장 큰 보물이 그의 제국의 금고에 있지 않고 숫자 너머의 세계를 그에게 보여주는 사서의 미소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